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뭔지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10명 중 2명 정도는 기억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임기 초반에 여론은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최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가장 높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경찰국 신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17.7%, 국민 10명 중에 2명꼴입니다. 특히 무당층에선 기억에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소구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능에 위기 신호가 들어온 셈입니다. 실제 추진 단계부터 엇박자를 낸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장관이 물러나기까지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에 반발을 부른 결과입니다. 장관이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성엔 상처가 났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추진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불렀습니다.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일선 경찰과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된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까지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에도 물음표가 남았습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첨예한 이슈들이 주목됐지만 역시 정책 추진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겁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